2012년 10월 누군가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.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.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소문하는데요. 노인이 살던 곳의 집주인조차도 안 보인 지 한참 됐다면서 의아해하는 상황. 그러던 중 노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이 얼마 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단란주점의 벽을 깨부수자 그 안에선 상자에 담긴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는 단란주점 벽 안에서 발견된 시신을 파헤쳐봅니다. 약간 이 벽 안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당시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.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중에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딱 그런 지하실 벽 안에 시신이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답니다. 그래서 단편이 회자되기도 했었단 말이죠. 이 기자. 네, 일단 이 사건이 2012년 10월 10일에 그 지방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이 내외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면서 사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. 혼자 사는 아버지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.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이렇게 실종된 사람이 78살 송모 씨였습니다. 경기도 성남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동안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동시에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. 실종수사팀이 주변을 바로 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송 씨가 살던 곳 집주인도요. 이 사람 한동안 본 적이 없는데요. 이런 진술을 했던 겁니다. 송 씨가 건강상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종일지 단순 가출일지 이 부분이 이 시점까지는 모호했던 상황입니다. 자, 주변에 이렇게 좀 수상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일단은 강력범죄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단언할 수 없지만 일단 누군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과 이 사람의 무슨 금전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죠. 예. 근데 이 송 씨가 좀 묘하게도 이제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뭔가 이게 범죄에 의심이 든다는 아닌데 여기서 더 이상해지는 건 뭐냐면 이 단란주점을 인수한 사람이 42살 김 씨 여성이었습니다. 예. 근데 송 씨가 사라진 시점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아하. 그리고 이 여성은 뭐라고 진술했냐면 내가 동거하고 있는 이 사실혼 관계 남편인 박 씨가 나머지 잔금을 내주기로 했다. 이러면서 공을 이 44살 박모 씨에게 넘겼습니다. 일단 경찰은 좀 이상하잖아요, 상황이. 뭔가 지금 돈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혼 부부를 일단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송 씨에게 돈을 준 시점 이런 것 관련해서 이 둘의 진술이 엇갈려서 경찰이 이 사실혼 부부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사실혼 관계 부부 김 씨와 박 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?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계에 있고요. 둘 다 40대고 일단 명의는 여성 앞으로 했지만 운영은 함께 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지금 원래 운영하던 분이 고령이고 힘이 좀 붙이니까 이 주점을 넘겨야겠다라고 5달 전에 그걸 알렸었고 그걸 보고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4,500만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대요. 근데 당장은 돈이 부족하니까 2,5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상황에서 명의는 넘겼는데 이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서 주점에서 오가면서 맞부딪혔는데 2천만 원 남았잖아요. 돈이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지고 언제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좀 실랑이가 있었던 그런 사실이. 그러니까 이미 그 가게는 넘겼는데 저 송 씨가 저 단란주점에서 색소폰 연주는 네. 계속 하고 있었던 거군요.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야, 돈 줄 때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. 야, 이것만으로도 말이죠.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아니 돈 안 준 사람에게 돈 줘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 송 씨가 싹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이들 부부가 한 가지를 합니다. 그게 뭔가 하면 그 단란주점에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. 방수공사를 하면 그 아래 위로 벽 다 뜯어내잖아요. 뜯어내는 방수공사를 하는 것. 여기까지도 단란주점이 오래됐으면 방수공사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수공사 업체를 불러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한 가지의 특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. 어떤요? 벽에 어떤 박스를 넣고 그 방수공사를 마무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방수공사할 때 벽 안에 넣어둔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?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그 방수공사 있는 곳 뜯기 시작합니다. 자, 그 벽을 뜯어봤더니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벽 안에서 어떤 나무 상자가 이렇게 딱 나왔다는 겁니다. 자, 결국 그 안에 그 송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.
자, 결국 주점을 넘겨받고 전 주인 이 송 씨를 살해했던 용의자에서 피의자가 된 이 박 씨,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.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한 욕을 수십 동안 해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네, 너무 죄송하고요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자,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. 야, 너 잔금 2천만 원 언제 줄 거야? 매일매일 그 단란주점에서 마주치면서 그 독촉을 하다가 결국 뭐가 욱해가지고 뭐 심한 욕, 지금 그 참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세상에 그 시신을 어디 나무 상자에 넣어놔서 저렇게 꽁꽁 묶어놨다가 그걸 아예 그냥 벽 공사를 하면서 그걸 완전 숨겨버렸다. 네, 말씀하신 대로입니다. 일단 박 씨가 실종 신고하고 한 달쯤 만에 붙잡혔는데요. 아, 추궁을 지금 하고 저거군요. 나니까 네, 저 상자 안에서 나왔습니다.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. 송 씨와 단둘이 만난 게 9월 6일 저녁 6시 이 단란주점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제 박 씨가 잔금 2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1,7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송 씨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까지 빨리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. 이것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송 씨가 박 씨 동거녀에 대해서 뭔가 욕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격분한 박 씨가 밀어 넘어뜨린 뒤에 목을 밟아서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에 주방에 있던 호스를 가져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야, 이건 너무 약간 엽기적인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요. 사실 아니, 그러니까 그 시신을 네. 저렇게 벽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주점 영업은 계속 했던 계속 거 한 아닙니까? 거잖아요.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지금 이 시신을 저렇게 상자에 넣어서 벽 안에 숨기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처음에 시신을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여행용 가방에 넣고 저 단란주점에 있는 다용도실에 넣어놨는데 이제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나잖아요. 특히 여름이었어요, 이때가. 그렇죠.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영업을 계속했다는 소리예요. 직원들이 다용도실에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.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이 부부가 저 사체를 외부로 유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불안하겠죠. 아무래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거되거나 걸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. 더 안전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하겠다 맘먹고 벽 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. 야, 승현님. 네. 자, 아니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나오네요. 예. 사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어떻게 저렇게 집안에 그것도 자기가 살인한 사람을 같이 놓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. 그 이기영 같은 경우도 자기 집 그 농 안에다가 네네. 시신을 놨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뭐 그냥 기록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는 시신을 바깥에 옮기기가 아까 어려운 상황, 나가서 시신을 옮기면 들킬 수 있는 상황. 그러면 대부분 다 등잔밑이 어두운 자기 집에 숨깁니다. 왜냐하면 내가 숨기면 내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.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미국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 어떤 마당에 그거를 숨겨놓는 이유는 자기 범죄가 들키는지 들키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, 다른데 멀리 보내는 경우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 사체에 대한 심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옮기기가 조금 편해서 그런 경우는 바깥으로 멀리 옮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이번에 뭐 정유정 사건도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자기 집 안에 이렇게 시신을 가지고 있는 범죄가 외국에서는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. 특히 멕시코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집에 그런 시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.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다 좋은데, 아니 좋은 게 아니죠. 자,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. 냄새. 이거는 정말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. 특히 여름이었습니다. 그런 것까지 이 신경을 썼다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살해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나무 상자를 직접 만든 거예요. 그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행용 가방을 그 안에다 통째로 넣은 겁니다. 그리고 그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주변을 다 이렇게 막는 일을 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샌다라고 이 방수공사하는 업자들을 불렀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벽 뒤에서 물이 샙니다 그러고 해놓고 벽 뜯으려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아 잠깐만요, 그 넣기 전에 이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하면서 그 상자를 가져다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상자가 있는 바람에 벽 한쪽이 이렇게 좀 튀어나올 정도로까지 어색한 모양이었는데 어쨌든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공사해달라고 진행을 했답니다. 자, 그 방수공사한 업자는 갑자기 무슨 관처럼 생긴 나무 상자를
이렇게 뭐 해서 이 벽 안에다 넣어달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면 좀 수상하지 않았을까요? 네,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상한 요구입니다. 그래서 당시에 이 방수 설비업자도 도대체 넣어달라는 이 상자가 뭔데 이렇게 벽 안에 넣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박 씨가 너무나 태연하게 이거 방습제 넣은 상자니까 그냥 묻지 말고 넣어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해당 업자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는데요. 박 씨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했는데 이상하긴 했지만 이 안에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.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. 당시에 이렇게 벽을 콘크리트를 바르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하고 있는데 이 박 씨가 자꾸만 옆에 따라다니면서 방향제를 뿌리면서 이거 냄새 안 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. 이런 얘기를 했다고 뒤늦게 진술하긴 했습니다. 와, 백 변호사님. 네.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자가 이제 살해를 한 건 9월 6일입니다. 경찰에 붙잡힌 건 11월 13일이에요. 2달이죠. 2달 예. 넘죠. 그동안 뭘 했느냐? 영업을 계속했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일단 송 씨를 살해하고 최초에는 여행용 가방이라서 다용도실에 보관을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냄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출근했다는 건 영업을 했다는 소리죠. 예.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사실 굉장히 끔찍한데 단란주점이 영업하기 전 낮 시간에 아까 이 사체 여행용으로 넣었던 사체를 저 나무 상자에 넣고 그날도 영업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수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. 그 이후에도 지금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2달여 동안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. 그리고 안매장한 뒤에 이 송 씨 휴대전화로 송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뭐 송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물 주민과 통화를 하는 등 이제 송 씨는 죽지 않은 것처럼 그런 행세까지도 이 남성 박 씨가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 피해자 송 씨의 자녀들이 한참 뒤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. 왜냐?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이자가 막 이걸 조작을 하는 바람에 그 자녀분들이 한참 뒤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더 늦게 찾은 거예요. 이런 걸 보면 정말 범죄자들은 정말 빨리빨리 범죄 수법을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요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같은 걸 하면 그 위치 파악에 대해서 절대로 이거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. 이 범죄 수법 혹시나 따라하시는 분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검찰은 20년 구형합니다. 그 당시 2012년이기 때문에 구형량 좀 적죠. 법원도 굉장히 엄혹하게 이 사람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. 지금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형이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짓을 했는데 징역 18년이었군요. 자,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